네, 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업 경영 채널 한국경영컨설팅 김종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취업 규칙 관련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보면 취업 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심지어 취업 규칙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대표님도 많습니다.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대부분이지만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이신 대표님들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에 대비해서 명확히 확인해 두시면 좋은 규정들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취업 규칙에서 대표님들께서 꼭 검토해 보셔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취업 규칙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네, 첫 번째, 취업 규칙의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 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규정. 그리고 세 번째,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퇴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여덟 번째,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홉 번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열 번째,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 11번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12번째,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리고 13번째,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등이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의 내용들 외에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들인 인사위원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정년규정 등은 선택사항이어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취업 규칙은 대부분 노무사님들이 알아서 작성해 주실 텐데 대표님들께서 특별히 검토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노무사님들은 근로기준법에 입각해서 원칙적인 내용들만 기재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몇 가지는 대표님들께서 별도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취업규칙의 내용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년 이후에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30만 원씩 3년간 총 1,080만 원이 지원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관련한 부분인데 이 내용은 대부분의 노무사분들이 잘 모르고 계셔서 취업규칙 내용 미비로 지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정년 이후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은 재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물론 몇 가지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원의 징계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관련인데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와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라고 기재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동부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노동부에서 바람직하게 권장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근로자 대표 1인 참석이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취업규칙에 근로자 대표 참석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근속기간의 계산 규정인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명백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네 번째, 병가 부분인데 병가 규정도 무급으로 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으면 유급, 무급 관련 분쟁의 여지가 있으므로 명백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급, 유급 여부는 노사 합의에 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서 정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성과급 지급 규정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사원에게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 두시면 되는데 상여금보다는 성과급 표현이 더 명확합니다.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성과 공유 기업의 성과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급한 회사에서는 지급한 총 성과급의 15%를 법인세에 공제받을 수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받은 성과급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년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몇 세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이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회사는 사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원만한 보상을 위하여 입사와 동시에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사고보험금 및 만기보험금 등 모든 보험금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는 형태의 단체보험 및 유사한 형태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라고 규정을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중 재해 대비해서 단체 보험을 가입해둔 기업이 많이 있는데 보험사의 보험 정권에는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어도 취업규칙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하며 직원들이 동의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보험금을 근로자 혹은 유족이 바로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럴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 혹은 유족과 합의를 볼 때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취업규칙에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의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꼭 수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독해지고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강해집니다. 독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